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개표가 끝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재명의 과반수 득표를 저지했습니다. 이재명의 과반수 득표를 저지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과반수라는 게요, 50%라는 게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49하고 50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50이라는 건 뭐냐, 국민의 과반수가 반 이상이 나를 지지했다는 거니까 모든 게 과반수잖아요. 붙은 회의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할 때도 과반수로 하고, 그러니까 그 과반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과반수에서 안 되면 회사 같은 데서 의결할 때도 안 되고, 무슨 또 과반수가 안 되면 국회에서 어떤 걸 통과시킬 때도 안 되고, 그거 아시죠? 근데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을 반대한 겁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한테 엄청난 이제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요, 과반수를 차지했더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어차피 가면 갈수록 지금 유권자가 더 많아지고, 이번에는 또 유권자를 18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등등의 이유로 전체 득표는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역대 득표수, 대통령이 얻은 그 표, 이걸로 따지면 1700만 표를 이번에 넘었으니까 제일 많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유권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표가 많아진 거고, 그거 말고 중요한 거는 50% 이상을 득표하느냐. 이제까지 50%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3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과반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말이죠, 결선 투표가 있었더라면 이게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50% 못 얻었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재명이는 이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 헌법을 고치면,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준석 빼고 1대1로 다시 붙는 거야. 다시 붙으면 될지 모르죠. 근데 그거야 현재는 그런 법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과반수를 막은 것은 잘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40%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40%라는 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41%를 넘어가지고 지금 물론 차이는 좀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에 10% 이상의 차이가 나느니,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느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좁혔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봤자 네가 100명 중에서 너는 49명이고 나는 42명이고 그 정도야. 한 6, 7명 정도 차이 나는 거야,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게 한 표이라도 더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100명 중에서 49명이냐 48명이냐 42명이냐 어쩌고, 이거 큰 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겼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출구조사대로 안 나오고 이재명은 50%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출구조사에서는,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40%가 안 되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철렁했죠. 근데 40%가 넉넉히 넘었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이준석 표하고 우리 김문수 후보 표를 더하면 이재명보다 많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이제 이준석은 둘이 아니니까 이 새끼는 빼고, 어떤 김문수 이분하고 이준석 이 새끼하고 합하면 이것이 이재명보다 많다. 물론 단순 합하기로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준석 표를 보수표로 본다면, 그런 보수표가 어쨌든 간에 이재명 표보다 많다. 그래서 역시 보수는 살아있다. 물론 이제 이재명을 찍은 표 말고 또 이준석을 찍은 표, 이것이 또 보수표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진보표도 거기 있을 거고, 또 이번에는 이재명 표에도 보수가 많이 넘어갔다라고 해요. 이번에 보수가 또 이제 우리 보수에 실망을 안고 그쪽으로 넘어갔다. 근데 그건 보수도 아니고, 넘어가는 놈이 무슨 보수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또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가지고 이재명 표보다 더 많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41%를 넘었죠. 넉넉히 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보다
김문수와 이준석의 표를 합치면 더 많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건 뭐냐, 준석이 이게 8점 몇 % 얻었는데 요걸 10% 아래로 묶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요게 만약에 10%를 이상 얻었으면 그 선거비의 반을 보전받아요. 10%가 넘으면 반이고요, 15%가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보전받으면 이거 얼마나 난리 떨고 개혁신당이 또 꼴값을 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돈에 얘들은 지금 굉장히 아마 재정적인 부담이 클 거야. 왜냐하면 보전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당의 돈으로 하든 아니면 이준석 개인의 돈으로 하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파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파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정적 압박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또 10%도 못 얻었다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라는 걸 얻어야 보전을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 못 얻는 거는 5%나 17%나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고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게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8명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준석의 어떤 그 지금 반란이 결국은 우리 보수에 대한 반역이죠. 이 반역이 실패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도약하는데 이준석이를 그야말로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대구는 완벽하게 지켜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큰 역할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구는 뭐 70% 가까이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을 30% 밑으로 묶었으니까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30% 밑으로 묶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부산도 뭐 60%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부산도 선전했어요. 부산이 선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 덕이야. 부산에서 사실은 이재명한테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밀리기도 하고 여론조사상 별로 좋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역전을 시켰다는 거 정말 중요한, 다음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면 대박 칠 수 있어요. 이걸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단 하루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나서면 이거는 뭐 대구하고 부산, 부울경을 지켰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도 우리가 이겼거든요. 미세하게나마.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 벨트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동서, 서쪽은 지고 동쪽을 이기고, 서울서는 뭐 지긴 했습니다만 5~6% 차이로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뭐 진 거는 뭐 아쉽지만 사실 참 아쉬운 게 말이죠. 이 선거라는 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가 한덕수로 미는 그런 어떤 쿠데타 일으키고 그 짓 뻘짓거리 안 했더라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최선을 다한 거고, 김문수 후보니까 그 정도 간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 67%, 그걸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이준석과 단일화만 됐더라면, 그리고 한동훈, 이준석 전부 다 한덕수도 한 똘똘 뭉쳐가지고 했더라면 우리가 근소하게 이겼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아무리 그래봤자 50%를 못 간다고 우리가 봤는데 역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대선이 실패하긴 했지만 상당한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재명 정권 저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시민이가 벌써 고춧가루 확 뿌렸어요. 뭐라고? 간단치 않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과반수를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에서 패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어떤 트집 잡힐 일 하면 우리가 트집 잡힐 일 우리한테 하잖아요. 그럼 보수가 40%가 건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준석 표도 어느 정도 보수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파면당한 상태에서 상당히 잘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긴장할 거예요. 물론 171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부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 벌써 유시민이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역효과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놈이 또 그런 거는 뭐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만 좋지 오늘이 제일 좋은 거고, 가면 갈수록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시련이 이제 정말로 닥칠 거야. 트럼프 앞에 가서 이제 뭐 가랭이를 뭐 기어서라도 간다고 아부를 벌써 떨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렛츠고 파이팅. 여러분 강신업 함께 가실 거죠?
222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강과 화이팅 하겠다 그러면 222원 주시고,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린 거에 동의하시면 또 222원 주시고, 공유, 좋아요. 다시 시작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강실업TV입니다.